안녕하세요. 교과서로 만나는 소프트웨어 첫 번째 시간. 오늘은 과학교과와 연계한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3학년이 되면요, 1, 2학년 때와는 달리 여러 교과를 배우게 되죠. 그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바로 과학일 겁니다. 아마도 여러가지 재미있는 실험이나 실습을 많이 하는 교과여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요, 직접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험을 하는 것만큼이나 재미있는 과학 작품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만들 작품이 있는 페이지에 접속하고 화면 중앙의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석이 말을 하죠.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난 뒤에 위에 있는 물체를 클릭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쇠자, 모자, 자물쇠, 병 등 위에 있는 물체를 클릭하면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석에 붙는 물체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숫자 1 또는 2로 입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숫자 1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2를 입력한 뒤에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렇죠. 쇠자가 자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달라붙네요. 다음으로 모자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모자는 자석에 붙는 물체가 아니죠. 그럼 숫자 1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숫자 1, 오답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을 쓰고 어떻게 되나요? 모자가 움직이지 않고요. 힌트가 나오죠. 그럼 다시 모자를 클릭해서 정답인 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석에 붙지 않는 물체 칸으로 이동하네요. 자, 어떤 작품인지 감이 오죠? 이제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강의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이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오브젝트는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자석 오브젝트부터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처음 작품을 실행했을 때 자석이 자기소개를 하고 여러가지 물체를 클릭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자석이 말풍선으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이요, 생김새 블럭 영역에 가서 무엇을 몇 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나는 자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나는 자석이라는 말을 1초 동안 말하기를 해줍니다. 이런 말하는 내용이라든지 시간값은 얼마든지 임의대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자석인데 나에게 붙는 물체와 그렇지 않은 물체는 어떤 걸까 하고 물어봤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 이야기는 2초 동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물체를 하나씩 클릭해봐 라고 얘기했었죠. 역시 이것도 2초 동안 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쇠자 오브젝트로 가볼게요. 쇠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요, 1. 자석에 붙는 물체이다, 2. 자석에 붙지 않는 물체이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요, 자료 블럭 카테고리에 가셔서 무엇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럭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물어야겠죠. 1. 자석에 붙는 물체이다. 2. 자석에 붙는 물체가 아니다 를 묻고 대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각 물체에 대한 대답, 즉 1 또는 2 값이 저장되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속성 탭에서 각 물체별로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죠? 방금 쇠자에 대답값이 입력이 되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마찬가지로 모자, 자물쇠,
병 역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변수는 다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쇠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쇠자 오브젝트의 변수 공간에 1 또는 2 값이 저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쇠자를 대답으로 정하고요. 자, 이제는 그 대답값이 1 또는 2로 저장이 된다고 했을 때 해당 대답값이 1이라면 자석에 붙는 물체가 맞기 때문에 자석에 붙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흐름 블록 영역에 가서요. 만일 뭐뭐가 참이라면, 즉 판단으로 가셔서 그 대답값이 뭐가 된다면, 1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초 동안 어떤 위치로? 바로 좌석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즉 대답값을 1을 입력하지 못하고 2를 입력한 경우에, 오답을 입력한 경우에는 힌트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아닌 경우에는 난 자력에 영향을 받아라는 힌트를 2초 동안 말하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쇠자 오브젝트의 완성된 코드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모자 오브젝트의 코드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자석에 붙지 않는 물체인 모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는 방금 우리가 만들어준 자석에 붙는 물체인 쇠자를 클릭했을 때와 코드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왜? 모자는 자석에 붙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쇠자 오브젝트의 코드를 복사해서요. 모자 오브젝트에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아까 이 모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변수의 방을 이렇게 모자로 대답 값을 정해야 되고요. 대답이 1인 경우라면 오답이 되죠.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난 자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라는 힌트를 대답이 1로 되었을 때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디로 이동해야 되죠? 자석의 위치가 아니고 바로 여기서는 창틀 1, 자석에 붙지 않는 물체 칸으로 이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모자 오브젝트에 완성된 코드 역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물쇠 오브젝트로 가볼 건데요. 자물쇠 오브젝트의 코드는 아까 쇠자와 거의 동일하겠죠. 그럼 다시 쇠자의 코드를 복사해서 자물쇠에 붙여줍니다. 다만 뭐가 달라지나요? 그렇죠. 자물쇠에 대해 묻는 대답값이 자물쇠 변수에 저장될 수 있도록 자물쇠를 대답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자물쇠는 자석에 붙는 물체이기 때문에 대답값이 2일 때 자석의 위치로 이동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는 자력의 영향을 받아 라고 힌트를 주는 거 다 똑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물쇠 오브젝트에 대한 코드 역시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병 오브젝트로 가볼게요. 병 오브젝트 역시 자석에 붙지 않는 오브젝트인 모자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모자 오브젝트의 코드를 복사해서요. 병 오브젝트에 붙여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병에 대해서 묻는 대답값이 병 변수값에 저장될 수 있도록 병을 대답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병은 자석에 붙지 않기 때문에 대답이 1이라면 난 자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힌트를 보여주고, 그렇지 않고 정답을 잘 입력을 했으면 다시 자석에 붙지 않는 물체 창틀 1에 가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완성해 줍니다. 자, 드디어 코드 작성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다른 오브젝트도 추가하여서 자석에 붙는지 붙지 않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작품은 친구들과 공유를 통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더 나눠보도록 하세요.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